이재명 대통령이 유례없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멈추지 않자 칼을 빼든 건데요.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악마의 편집이 있죠. 거기에 조선일보의 가짜 통특혜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적인 악마화잖아요. 소위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란 자들이 이런 짓을 창피함도 없이 하는 건데요. 안철수 말대로 여의도 레카라고 하나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경찰 국수본이 가덕도 테러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허위 보고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안 짚더라도 이 정도의 맥락을 알고 다음으로 보자면, 그 왜 김건희한테 이완 화백의 그림을 줬던 김상민 전 검사, 그러니까 창원에 출마하고 싶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정원에 이제 법률특보로 갔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관여를 했고, 그 관여한 내용 중에 이 범행에 쓰인 칼을 카터 칼이라고 이제 기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축소시켰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당시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칼, 카터 칼, 그리고 이제 열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뭔가 사건을 축소시키는 별거 아닌 일처럼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경찰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발표를 하면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범인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 등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공범의 조력이 더해져서 테러 범항에 이르렀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공범의 조력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인 부분이고 그 배후 세력을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공범이나 공범이 어디서 조력을 받았고 공범은 왜 조력을 했는가 등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김상민 전 검사가 이렇게 과감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었던 거는 검사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아 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이 사람들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정기관, 이게 검사건 경찰이건 자꾸 이렇게 그 수사 단위에서 사실관계를 비틀 때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저는 공수처를 진짜 실제로해서 검사와 경찰과 판사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효성 있게 굴러가야 이런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건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방미통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 부대 방문해서 사격했던 장면. 총. 예. K2C1, 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K2 그러면 다들 너무 익숙하실 텐데, 그거의 이제 최신 기종. 조선일보는 그 총을 일반 병사들은 뭐 보지도 못하는 총인데 대통령 왔다고 해서 특별히 그 총 줬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다. 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일면 배치가 됐었습니다. 연평도에 있는 해병들이 일반 병사들이 쓰고 있다는 게 바로 또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가짜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확인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기사는 저는 이제 유영원 의원하고 국민의힘 이제 조선일보 그 국방 기자 출신이죠. 국방 전문 기자죠. 그 같이 합세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저 기사의 의도는 뭐냐면, 사격 그 표 있잖아요. 사격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격을 잘했어. 예,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홍보도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데, 뭐 총이 좋다 이거야. 예, 좋은 총을 갖고 가서 지금 잘 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읽혀요. 그 의도로 이재명에게 총 특혜 줬다.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군복무할 것도 아닌데. 왜 사격 특혜를 주냐. 예. 옛날에 지들이 그러게 쓰니까 김건희가 작살로 하면 밑에서 물고기 꽂아다가 주니까 낚시 잘하십니다. 자기들 하는 짓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자기들이 자주 그걸 봤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저 탄약 미리 꽂아놓은 거 아니야? 이거 전자총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 트집을 잡다가 보니까 이 총은 좋은 총이네 라고 했는데, 대통령 하나에만 특별 이제 조건 아니는데, 아니 하나다가 지금 사병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도가 보였다는 면에서 단순히 이게 오보가 아니라 가짜 뉴스에 가깝다는 거죠.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 왜냐, 오보는 저도 부끄럽지만 오보를 한 번씩 내요. 한 번씩? 저도 죄송하지만 뭐 정정도 하고 오보를 내서 이렇게 나름 가서 사과도 하고 있어요. 뭐 자잘하지만 크든.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그런 어떤 직업 정신을 제가 좀 더 발휘해야겠다 이런 반성도 하고. 근데
저런 경우는 사실 저게 확인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의심이 돼요, 솔직히 이거 말해서. 고의성이 있다는 거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고의성이 있었을 때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법원에 가면 이게 충분히 기자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는가? 판사들이 생각보다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기 때문에 빡세게 안 쪼아요. 왜냐하면 확인했는데 A가 B에게 물건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럼 A한테 물어서 너 물건 줬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B한테 받았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근데 B한테 전화를 안 하고 기사를 써. 누가 봐도 가짜뉴스지. 근데 최소한 B가 전화를 안 받은 문자를 남겨서 몇 차례 그 근거라도 남겨야 한다. 트라이를 해야지 당연히. 예. 근데 과거에 조선일보가 조민양인가? 예. 프랑스 인터넷하고 그 기사를 그렇게 해서 사과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사과 예. 정정보도. 예. 그때가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 취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는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야 된다고 예, 봐야죠. 예. 언론 개혁이라는 그 큰 단위의 표현들을 쓰지만 사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일정 부분 틀린 부분들이 바로잡아지는 과정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뭔가 방향성을 두고 기사를 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JYP 말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 왜냐면 저런 기사는 통상 제가 추측컨대 다 나이대가 그래봤자 20, 30대, 40대 초반까지 기자가 평기자들이 쓰거든요. 나머지는 데스크 올라가잖아요. 저게 저 평기자가 써서 나오기 기사겠냐고요. 데스크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데스크들은 M16까지밖에 못 만져봤거든요. 왜 저는 고의가 추단되냐고 하냐면 이거 그냥 구글에 지금 보급 현황 한번 치면 나왔을 내용이기 때문에 보급 현황도 아니야. 저 총 이름만 쳐도 그러니까 K2C1 치면 병사들이 들고 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본인의 그 기자로서의 책무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건 고의로 추단되는 것이 맞죠. 영화 배우 김영애 씨 황토 화장품 예, 사업하다가 예. 망하신 분 기억하시죠? 예. 그 대표적 언론의 케이스죠. 잘못된 보도 예.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가 망하고.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로잡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을 또 하나의 권력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기에는 언론이 사회를 보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댈 때 그때의 어떤 견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방위통위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한데 뭔가 통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이게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반성 이건 꼭 해야 된다. 네. 추가로 유튜브들 빅스피커들에 대해 해야죠. 기존 언론은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미통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언론으로서의 권력은 더 크게 누리고 있는 게 주목도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빅 채널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 책임을 안 지거나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최소한의 중립성이나 공평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유튜브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분들이 더 권한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책임과 권리가 약간 괴리된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규제법 만들어야 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되면서 네. 뭐 여러 조건들이 붙죠. 10만 이상의 구독이 있어야 하고 조회수도 일정량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유통했을 경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 그리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은 법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외에 더 촘촘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뭐 전문가들이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주 기자 말처럼 일개말단 기자가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기사를 내놓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며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겠죠.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가 더 악질적인 이유는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별 대우를 받은 것처럼 일면에 배치했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을 위해 사실 확인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시스템으로 가짜뉴스가 양산, 배포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이게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인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즉시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되어 있는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즉각 팩트 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 영향이 있는 가짜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유튜브든지 뭐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실시간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런 뭐 사회 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겠고 또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연간 1,200만 건이 국민권익위에만 오는 것도 그 정도 된다. 기타 등등 하면 2,000만 건이 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인공지능 대응 방식으로 쉽게 대응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팩트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이건 어느 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불만도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어서 그래서 데이터처의 역할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첫 길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은 포대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봐요.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근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견이니까. 근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중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아니,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가 거짓말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 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질서 파괴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직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선에 해당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요즘은 제가 공보 측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해요. 따옴표가 헛 따옴표냐 겹 따옴표냐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냐 차이가 있잖아. 겹 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땡땡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거를 봤다더라. 근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가지고 쓰면 이게 허위 보도인가요? 진실 보도인가요? 이거 허위 보도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 팩트예요.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따잖아요. 주장을 사실처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뭐 누구 기타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고 명확해 보이죠? 언론이 고의로 사실을 비틀면 단순히 한 사람의 명예만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결국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자체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가짜뉴스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거죠.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고의로 팩트를 조작해 국민의 판단을 흐린 언론에는 반드시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